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알아야 하는 과대 광고 위반 상품 관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과대 광고 관련된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안전거래 가이드라는 곳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대 광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라면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한 번씩 정독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초보 판매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나 특히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전거래 정책의 부정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부정거래에서는 이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판매를 할 때 실물이나 배송이 없는 허위 거래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행하는 거래라든지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거라든지 직거래를 유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판매자가 뭔가 노출 순위나 구매평을 조작하기 위해서 자체 거래를 진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제 부정거래에 대한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거래 유형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이 판매 건에 대해서 취소 처리가 되고 뭐 랭킹에 반영이 되지 않는 등 이런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보 판매자분들 중에서 내가 내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러고 내가 뭐 내 아이디로 또는 내 뭐 주소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IP 주소 같은 걸로 결제를 하고 리뷰까지 작성을 했더니 뭐 이거는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안내 메일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스토어에서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고 이런 거는 부정거래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뭔가 결제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가지고 뭐 결제를 한다든지 직접 뭔가 물품을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거래 유형으로 해가지고 모두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품 등록 정책에서 우선 취급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마 한 번씩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내용들일 텐데요. 의약품이나 주류 및 담배.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통주 항목에 한해서 전통주 뭔가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판매자만 취급을 할 수 있고 별도의 이제 신청을 통해서 취급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주류는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이고요.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시력 보정이 들어가 있는 안경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경테만 판매하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은 취급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마약류, 혈액 및 혈액 증서, 군복 및 군용 장구, 야생 동식물, 총포, 도검, 화약류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기타 취급 불가 상품 중에서 뭐 사생활 침해 상품이라 해가지고 투시 안경, 몰래카메라, 도청기 이런 게 이제 취급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몰래카메라라는 키워드를 썼다가 모든 이제 상품이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라는 키워드는 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키워드를 또 선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 렌탈,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상품도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취급 주의 상품, 방금 살펴봤던 거는 취급이 아예 불가능한 상품군이었다면은 이번에 살펴볼 거는 취급은 할 수 있지만 좀 조심해서 유의해서 판매를 하셔라 라는 상품군이고요. 식품을 등록하실 때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완제품을 그냥 완제품, 가공식품을 이제 판매를 할 때는 별도의 허가 없이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내가 직접 제조를 하거나 OEM 생산하거나 뭐 내 상표로 유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모두 각각에 맞는 허가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판매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식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또 별도의 영업 허가가 필요하답니다.
어쨌든 식품에 취급하실 때는 여기 아래쪽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라 해가지고 식품의 유형이나 뭐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이런 것들이 좀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등의 내용이 잘 나와 있는지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농수산물을 이제 취급하실 때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는 것처럼 뭐 유기농, 아니면 무농약, 무항생제, 저농약 등의 인증을 받은 이제 상품에만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인증받지 않은 상품에는 유기농이다, 뭐 친환경이다 등등의 관련된 이제 키워드나 뭔가 설명 문구를 사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맞는지 체크하고, 맞다면은 관련된 키워드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가공식품과는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걸 가지고 이제 영업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 권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면은 내가 그런 허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취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취급할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일반 뭐 홍삼 음료라든지 뭐 홍삼 캔디 이런 거에다가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또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과대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식품이랑 비슷하게 화장품도 위탁 판매, 그러니까 완제품 그대로를 판매를 하는 거라면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거나 뭐 그런 류에만 각각에 맞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화장품도 취급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화장품은 일단 기능성 화장품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백 기능성, 주름 개선 기능성,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백 기능성을 받은 제품이라면은 관련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상품 기능성이 없는데 그런 기능이 가지고 있다라고 당연히 홍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이랑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라 해가지고 화장품 용기나 뭐 이런 데에다가 모든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상품들은 상세 페이지든 상품 정보 제공 곳이든 전성분이 표시가 아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상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화장품을 등록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도 별도의 허가를 취득을 한 사람만 이제 취급을 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의료기기를 이제 판매할 때도 이게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상품이라면은 내가 별도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이나 방송통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인증이나 안전 확인, 뭐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을 받아야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각각에 맞는 상품에 따라서 필요한 인증 정보가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인증 정보를 상품 등록하실 때 이제 잘 표기해가지고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청소년한테 유해한 그런 그 상품이라면은 반드시 성인 인증 장치를 설정해서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 주요 정보 쪽에 여기 미성년자 구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불가능한 상품인지 나와 있습니다. 불가능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일반 그 네이버 아이디가 성인 인증이 되어 있는 아이디라면은 그 상품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디거나 뭐 아이디 로그인을 안 했다거나 하면은 해당 상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 물건에는 일단 전자담배 관련된 그런 기기 장치류 같은 거는 모두 청소년 구매 불가능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또한 레이저가 나오는 상품들도 모두
청소년 구매 불가능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허위 과대 과장 광고 쪽을 이제 눈여겨서 보고 싶은데요. 이쪽에는 이제 말 그대로 구매자가 봤을 때 뭔가 거짓 과장의 표시를 했다거나 광고를 했다거나 뭔가 부당하게 비교를 했다거나 등등의 뭔가 표시를 했다면은 이게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되어가지고 상품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한다거나 판매 금지나 판매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썼다거나 아니면은 의학적인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시 광고를 했다거나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상 금지 표현이라 해가지고 뭐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라면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표현은 효능 효과가 입증 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능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에다가 이건 여드름성 피부에 좋다, 뭐 여드름이 낫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모두 금지 대상이고요. 그리고 뭐 피부 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뭐 다크서클 완화, 피부 회복, 복구 이런 단어들 모두 금지되어 있으니까 효능 효과가 입증된 상품이 아니라면은 좀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의료기기도 이제 특히 무슨 불치병, 무슨 병을 개선해주고 치료해준다, 뭐 아니면은 병의 증상이 낫는다, 뭐가 의료기기가 아닌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를 한다던가,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은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식품도 이제 식품을 이걸 먹으면은 질병이 뭔가 낫거나 치료된다, 아니면은 뭔가 이게 어디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더라, 아니면은 무슨 병의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문구들은 모두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양배추 즙을 등록을 하고 있는데 양배추 즙에다가 뭐 위염에 좋다거나 뭐 위암을 낫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쓰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잘 모르고 그냥 키워드나 뭐 상품 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막 쓰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이제 인증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 또는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치료해 준다거나 뭔가 뭐 방지해 준다거나 뭐에 효과가 있다던가 이런 문구들은 모두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든지 뭔가 입증이 됐고 뭔가 그 기능에 대해서 광고를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외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더 부풀려 가지고 뭐 상품 페이지에 쓰거나 키워드로 그걸 작성했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키워드를 사용한 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판매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뭐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이트라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상표권이 등록된 단어인지 뭔가 그 내가 써도 되는 단어인지 검색을 해보고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브랜드명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저작권 등록되어 있는 단어를 썼다거나 하게 되면은 또 그쪽에서 뭔가 컴플레인이 생겨가지고 가볍게는 그냥 상품 뭐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좀 무겁게는 이 내가 쓴 내 거의 단어, 내 거의 브랜드명을 왜 너가 썼냐 하면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등록하시기 전에 항상 그냥 막 마구잡이로 상품명에다가 또는 키워드에다가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단어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고 등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이 스마트 스토어 안전거래 가이드 쪽에서는 허위거래 과장 광고 쪽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이 두 가지는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온채널 판매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보통 긴급으로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문제 소지가 있어서 뭐 미수정 시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빠른 수정 바랍니다. 또는 뭐 코로나 광고 관련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이 키워드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코로나나 아니면 질병명 뭐 코로나를 낫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문구들은 또 문제가 되게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긴급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마이페이지 쪽에 긴급 지적재산권 침해 쪽은 들어와가지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은 아 이런 단어들은 내가 쓰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등록한 상품이라면은 빠르게 수정해가지고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 처리를 해놓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문자 메시지 받는 것들, 특히 뭔가 막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